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 38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로 맞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스스로를 지켜내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을 겪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김선희 가명 64세. 결혼 38년 차, 두 아이는 이미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사건을 맞게 됩니다. 선희 씨와 남편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과 취미를 즐기며 선희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항상 뒤집어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감추듯 손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은퇴 후 생긴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불안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선희 씨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었고 작은 습관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선희 씨는 마음속의 불안을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과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그립다. 다음 주 여행 기대돼.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자 그는 처음엔 당황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지만 결국 3개월째 이어져 온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감이 뒤엉켜 식사조차 삼킬 수 없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배신 트라우마 비트레이얼 트로머라고 부릅니다. 믿고 의지하던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주는 충격은 단순한 분노보다 훨씬 깊습니다. 배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의심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희 씨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식사와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단순히 관계를 깨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세계가 허물어진 경험이며 피해자는 자기 존재 전체를 의심하게 되는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언했습니다. 참지 말고 이혼해라. 바로 끊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의 세월, 두 자녀, 함께 모아온 노후 자금,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감정까지 선희 씨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벌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삶을 되찾고 싶은 걸까? 깊이 생각한 끝에 그녀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먼저 돌보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희 씨는 주 1회의 심리상담을 시작했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는 순간만큼은 남편이 외도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선희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죄책감 속에서 결국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두 사람은 함께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냉정했지만 상담을 거치며 점차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은퇴 후 공허함이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이 필요했을 뿐. 선희 씨는 남편의 허약함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객관적으로 그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의 상담과 회복 끝에 두 사람은 관계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로 한 것은 용서의 증명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돌보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이었다. 선희 씨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나의 가치와 별개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이다. 선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선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힘, 그것이 그녀가 되찾은 진짜 보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남편의 배신,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켜냈다였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